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네, 와, 좋아요. 네. 자,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와, 저런 직업이 있었어? 오, 저 직업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이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서관이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J 니즈, 즐겨보는 드라마 요즘 있습니까? 저 요새 범죄 수사물 같은 거 많이 봐요. 크리미널 마인드 아니면은 뭐 시그널 이런 거. 아, 그런 거? 네. 얼굴이 범죄형이라서 그런 거 말.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마도 범죄 심리 수사 드라마는 이 직업에 대한 매력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수사를 참여하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실제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된 분의 과거를 낱낱이 캐고야 하는 시간. 프로파일러 배상훈, 그는 누구인가? 2005년 경찰청 범죄부석 1기 프로파일러 특채.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체계적인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이 갖춰지지 않아 무지막지하게 고생한 프로파일러의 대부. 근데 이 대부께서는 경찰대 출신 경찰학 전공이 아니십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요. 큰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혈액, 소변, 체액 등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그 직업으로 탄탄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중 뜻하지 않은 동료의 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의 부조리를 접하게 되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우연찮게 문화인류학 교수님을 만나 대학원 조교 생활을 하며 교수님을 도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다 본격적으로 다시 사회학을 전공. 야, 전공 분야가 정말 엄청나시네요. 네. 당시 범죄 분석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교수님 등을 통해 프로파일러 특채 지원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냉큼 지원을 한 결과 2005년 경장 특채로 합격,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그 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점남규 사건 분석,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분석, 관악 연쇄방화 사건 분석, 금천 발바리 사건, 금천 발바리 사건 및 마포 신수동 발버리 사건 등 수많은 범죄 수사에 참여. 현재 프로파일링을 넘어 프로파일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방송 등 체계적인 범죄 심리 분석 수사 시스템을 구축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그 분야가 있는 거죠, 맡고 있는. 그냥 단순 강도를 프로파일링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들은 주로 세 가지. 네. 연쇄방화범, 연쇄살인범, 여성범죄자라고 하는 것만 다룹니다. 근데 그 연쇄성이 왜 생기냐면 심리적 이상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CSI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랑 그럼 좀 약간 겹칠 수도 있는 건가요? 구분되는 점은 그겁니다. 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물적 증거. 네. 그러니까 DNA라든가 지문 같은 것이 있고, 물적 증거는 CSI. 네. 즉 말하자면 과학수사대. 네. 저희는 행동 증거. 피해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입을 벌리고 있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지. 네. 왜 그럴까? 저희들은 행동과학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네. 오, 경찰대를 나오셨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가 되셨잖아요. 이 프로파일러를 채용할 때도 최소 학력 기준만 있으면 그 다음은 구술로 걸러내면 되니까 굉장히 시험이요? 어려운 시험이죠. 구술 시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범죄 현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술해봐라 이런 식인가요? 해석하고 네. 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모델로 예, 쓰나요? 예, 예. 와, 이거 참 힘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범죄심리학과라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심리학 전공이라든가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 아니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 굉장히 프로파일러는 자연과학적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을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궁금한데 혹시 이렇게 우리 방청객분들을 보시고선 뭐 그런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 사람은 범죄형이다라든지. 제가 저기 들어올 때 네. 한 번, 두세 번 스캔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프로파일러들이 직업병입니다. 이게 네. 딱 보면은 혹시 그 방송 중에 칼을 들고 쫓아오지 않을까 이런 농담삼아. 근데 이제 심리적 이상 특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네. 항상 그 관찰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네. 기억나시겠지만 그 성범죄자들을 잡을 때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강남역 8번 출구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이렇게 몇 시간이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역이 성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카범도 제일 많고. 네. 그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행동이 다릅니다. 성범죄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딱 보고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딱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범죄라는 게 목적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있으려면 그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가하는 시간이 일정도 걸리겠죠. 특정한 신체 부위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지 아니면 빨리 전환되는지 시선이 그리고 접근도.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CCTV를 관찰하고 있으면요. 성격 이상 특이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교수님 만약에 근데 지나가다가 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따려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군요. 근데 네. 그런 사람과 네. 성범죄자는 또 달라요? 네, 전혀 다릅니다. 형사수사의 가장 제일 첫 번째가 주변에 있는 CCTV 가져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화 보면은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 특이성들을 확인하는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행동 분석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저 사람 저거 그러니까 이제 저거 굉장히 피곤한 직업인데 네. 요새는 그래서 이 레이더를 많이 꺼놓습니다. 옛날에는 좀 켜놓으셨군요. 레이더를 딱 키면요 상대방이 레이더 킨 걸 압니다. 왜냐하면 주시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을 관찰할 때 이쪽으로 관찰합니다. 우리 여학생이 내가 여학생을 관찰하고 있으면 저는 여길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 15도 정도의 그 이쪽 바깥에 있는 약간 이 4팔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직접 노려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훈련하고 또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피곤한 직업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을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범죄자의 입장에서 계속 내가 범죄자가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친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왜냐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날 분석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관계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범죄만 바라보다 보면은 네. 이제 제 얼굴 자체가 선한 인상인데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주시를 하게 되면 얼굴이 굳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선한 인상은 아니시는 거예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선한 인상 아닙니다. 되게 귀여우시거든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의 잡생각! DJ 니즈도 궁금한 거 많죠? Of course. 그래요. 이렇게 된 거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How much is your 연봉? 그죠. 이게 아무래도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니즈가 또 돈도 좋아해요. 네. 이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고요. 네. 경찰 공무원에 따라 직급이 나눠지는데 경찰 공무원의 직급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과급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건 같은 걸 해결했을 때 보너스라든지. 그건 없죠. 그건 왜냐하면 없군요. 공무원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수사비라고 해서 일정적으로 받는 건 있는데 돈 바라고는 아마 이 직업을 못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이면은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연금도 잘 나오고. 예. 네. DJ 니즈,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I got it, man. 좋아. 이게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이제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갖고 오나 봐요. 고마워요, 니즈. 네. 그 직업 재밌나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왜 재미있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하루아침에 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 이 어벤져스의 팀장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끔 그런 느낌도 예. 있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왜 연예인 누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쉽게 알 수 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군요. 네. 이니셜만 듣고 있었던데 A군이나 뭐 B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니셜을 실명으로 네. 상대방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아니까 뭔가 좀 이렇게 딱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불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분노와 네. 분노를 한 17번을 하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우리 프로파일러가 오줌 소태가 많이 걸립니다. 오줌 소태가 방광염. 뭐예요? 방광염. 방광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4시간이건 6시간이건 계속 들어야 됩니다. 네. 끊기면은 딴 생각을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네. 계속 6시간이 들으려면은 이렇게 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6시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다. 얼굴은 웃으면서. 네. 거기에 사소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했다가도 끊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트리거, 방아쇠, 그 사람의 범죄의 촉발 요인, 이게 트라우마 트리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들으면서 행동도 분석하고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거, 머리 굴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기억해놨다가 그걸 하는 작업들이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직업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시청자분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에 몇 명 정도 뽑나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1년에요? 예. 어떻게 보면 연쇄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왜냐면은 그런 심각한 중범죄들이 더 많아진다면 프로파일러를 더 많이 뽑을 거잖아요. 연쇄범죄자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연쇄범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 몰카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발맨이라든가 이런 범죄자가 자연스럽게 연쇄성 범죄자가 되는 걸 방치를 했기 때문에 연쇄범죄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뿌리부터 연쇄성이 되기 전에 잡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이네요. 프로파일러들이.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범죄 예방 쪽으로 많이 가겠죠. 네. 제가 또 교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특별히 이곳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어여쁜 두 여학생분이 보이시나요? 두 분 다 대학생이시거든요. 한 분은 남자친구가 있고요. 한 분은 없습니다. 못 찾으면 이제 전 쫓겨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쓴 옷을 입으신 네. 분 같은 경우가 계속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저분이 딱 뭔가 계속 의미심장한 웃음을 하는 걸 보고선 오늘 저분이 오늘 뭐가 있겠구나라고 계속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 왼쪽 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귀차니즘? 네. 나한테 이런 걸 왜 시켜? 막 맞지? 이런 느낌. 이런 네. 그래서 뭐지 이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갔고요. DJ 니즈. 네,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이성 친구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오히려 검은 옷 입으신 분은 네.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느낌? 느낌? 마음껏 질문하시죠. 몇 년 사귀셨어요? 한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잘해줘요? 아니요. 못해줘요. 못해줘요? 우리 왼쪽 분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잘 피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요? 1살이요.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네. 벌써요? 이렇게만 질문했는데요? 우리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눈의 위치라든가 네. 그 발언이 나오는 그 속도 팍 치고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차이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성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성 친구가 없을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왼쪽도. 우리 왼쪽 분, 당신은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재미로 한 거니까 네. 저도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왜냐면은 좀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 대도서관이 배성훈 교수님과 함께 과거 사건의 프로파일링 과정을 살짝 직접 공부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